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대 역사교육과 유현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역사 학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일단 제1자료,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살펴봤죠.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웹 서비스로 번역본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자료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다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아까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줄여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략된 그 당시 사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만 갖고 오고 얘는 제목만 따오고 나머지 생략했는데 이 생략되지 않은 원본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른 자료를 봐야 되겠죠. 그 다른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정원 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것은 승정원에서 작성한 일기라는 것이죠. 일기라 그래서 개인이 쓰는 일기와는 를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개인의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내용을 글로 적었기 때문에 다르겠죠. 당연히요. 승정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의 비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 떠다주고 옆에서 수건 갖다주고 이런 비서가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통치행위와 관련된 비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는 기관을 승정원이라고 합니다. 승정원의 제일 우두머리 누구죠? 도승지라고 하죠. 도승지. 도자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도읍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지만 수도라는 뜻도 있고 그냥 제1 넘버 원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지 중에 제1 승지, 도승지. 그 다음에 뭐 승지 몇 명이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승정원에는 승지들뿐만이 아니라 몇몇 사관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승정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냐 하면은 왕의 통치형에 관련된 그런 비서도 행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록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비서 통치 행위를 뒷받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승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가지고 통치 행위를 보조하게 됩니다. 실록은 어떻다 그랬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더라? 저번에 판결을 어떻게 내렸더라? 라고 살펴보려고 해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볼 수가 없도록 봉인을 해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승정원 얘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통치 비서기구가 쓰던 것이니까 써오던 일기다 보니까 비서가 쓰던 것을 내가 왜 못 봐?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기본적으로 실록과 달리 궁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궐에 화재가 나거나 외침을 받아서 궁궐에 공격을 받게 되면 궁궐은 나무 목재로 만든 건물이죠. 그러니까 화재가 기본적으로 자주 났어요. 화재에 취약해서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일부 구해 오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타버리는 경우가 많았겠죠. 왜 작성했을까? 승정원에서 업무 참조를 하기 위해서 작성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업무를 옛날 기록들을 실록이라는 것을 함부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관을 궁궐에다 하고 가져다가 보는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기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록보다 약 4배나 많은 기록량이 있습니다. 실록만 하더라도 동시기 유교 문화권이었었던 명나라, 중국, 청나라, 일본, 베트남도 여러분들이 요즘은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교 문화권이었습니다. 베트남 중에서도 동시기에 가장 많은 왕실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방대함에서는 좀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실록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실록보다 4배나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승정원 일기가 전부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1623년 이전 것들은 타버려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92년부터 1622년까지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록보다 4배나 많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꼬불한 글씨들로 왼편에 보면요. 꼬불꼬불한 글씨들로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글씨인지 잘 못 알아보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초서라고 하는 글씨체인데요. 흘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자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초서는 전문적으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쓰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시록보다 많은 내용을 더 많이 남겨놔야 되니까 흘림체를 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화재에 취약하다 그랬는데 얘라고 안 탔을까요? 탔겠죠. 1623년 거 없어졌잖아. 그렇지만 이 이후의 기록들도 타버린 경험이 많습니다.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남아있느냐?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만 기록을 승정원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승정원 말고 어디서 기록을 할까요? 다른 개인일기도 있고 조보라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해당되는 그런 조보라는 기록물도 있는데 그 조보도 있고 관상감 요즘 정조 드라마 보면 관상감에 정조대왕님이 가셨어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관상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관서들에서 남기는 기록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결국 이 기록들을 다 모으면 또 다른 기록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록물, 이 해당 시기의 기록도 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 출처를 맨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누구누구의 개인 일기에서 나왔다라고 작아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해 놨네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시대의 기록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기록물들을 통해서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기록물 승정원 일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논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본도 물론 이렇게 출판사에서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만 이것처럼 이걸 정자체로 다 일일이 바꿨습니다. 누가? 학자들이 바꿨겠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도 되겠죠. 번역은 됐나요? 아쉽게도 일부만 번역이 돼서 지금 속도로 번역을 한다면 100년 조금 안 걸린다 그랬나? 근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죠. 그 AI 딥 러닝 방식으로 해서 번역을 한다. 뭐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람이 일일이 번역한다면 80몇 년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입니다. 보고. 실록보다 더. 다음 내용을 볼까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일성록. 하루 3번 돌아보고 점점점 일일 삼성오신이라고 하는 공자님의 말씀을 적은 책인 논어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줄여가지고 삼성오신이라고 해서 나의 몸을 돌아본다. 5번 나의 몸을 돌아보고 3번 반성한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서 글자만 따와가지고 일성록이라고. 누가 썼을까? 정조가. 왜 만들었을까? 국정참고용. 승정원 일기도 사실 승지들이 안 내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아무 때나 훨씬 편리하게 가져다 볼 수 있는 기록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일성록이라는 것이죠. 왜? 신하들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나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왕을 중심으로 놓지 않고 신하들을 중심으로 놓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누구는 정조는 자기를 중심에다 주인공으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나의 통치 행위들을 많이 적어놨겠죠. 내가 중요시하는 것들을 자 다른 기록들하고 굳이 겹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기록과 겹치지 않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기록들을 여기다가 담아내자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사학자들이 볼 때, 특히 정조시대를 볼 때는 정조를 주인공으로 놓은 기록들, 그리고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자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일성록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정조는 어떤 데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였는 사도세자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안타깝게도 뒤주 속에서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를, 원통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복권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곳에 모시기 위해서 수원에 화성을 만들고 무덤도 다시 만들고 자기도 옆에 나중에 묻히게 됐죠. 그렇죠. 육릉, 건릉이 바로 그 무덤인데요. 수원에 있는, 수원에 행차를 많이 했어요. 행차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백성들과 접촉면이 많아지게 됐죠. 많아지게 되겠죠. 백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광해군 다음으로, 광해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피나는 선조와 같이 가다가 외익이 한꺼번에 잡히면 안 되니까 길을 나눠서 갔습니다. 선조 이쪽, 광해군 이쪽.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가장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왕이 광해군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백성들을 많이 만난 왕은 정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행차를 많이 수원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접촉면이 넓어지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행차를 방해하고 행렬 앞에서 원통함을 토로했던 것이죠. 그 토로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남겼을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원통함을 알렸을까요? 상언, 말을 올린다. 말하는 겁니다. 직접 말을 했을까?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잘못 적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올린다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밑에 신하들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글을 올리는 것을 상언이라고 했고, 격쟁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꽹가리를 치는 겁니다. 소란을 피워가지고 행차를 멈춘 다음에, 이거야말로 조금 더 하층민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왜? 글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까 살짝 그 뉘앙스 잘못 말씀드렸는데, 상어는 조금 더 윗사람들, 글을 아는 사람들이 활용을 했었고, 격쟁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격쟁을 하고 꽹가를 쳐서 행차를 멈추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면 신하들이 그거를 기록을 해서 올리는 것이 격쟁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격쟁이었습니다. 격쟁의 내용을 글로 적은 것을 원정이라고 했습니다. 격쟁 원정이라고 합니다. 상언과 격쟁을 통해서 백성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들을 다른 기록들에서는 잘 안 적어놨어요. 일성록에는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일성록을 봐야 되겠죠. 일성록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내용이 무덤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무덤과 관련된 내용. 명당 자리에 자신의 조상님을 묻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혹은 남이 무덤 장소로 써놓은 데에다가 몰래 갔다가 자신의 조상을 묻는 거예요. 왜? 명당 자리에 묻어야만 후손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투장과 관련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이걸 해결해줘야 되고, 왕이 일일이 해결하진 않았죠. 신하들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일성록은 그래서 백성들의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당시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록상 특징으로는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위로 툭 튀어나와 있고요. 그 하나를 한 단계 내려 쓴 기록들도 있고 그렇죠. 이 툭 튀어나온 거는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보니까 제목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보기에 불편했을까요? 편리했을까요? 편리했겠죠. 그렇죠. 기록상 굉장히 눈에 잘 드러나도록 편리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성록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정조 시대만 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도서들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성록, 그리고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 등등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기록들을 다각도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각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비변사 등록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텐데요.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상설화된 군사기구입니다. 군사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뭘까요? 군대는 먹고 자고 입고 모두 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무기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재정과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 파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자 한다면 뭘 봐라? 비변사 등록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간행한 기록물들이 대표적인 것들만 비변사 등록, 일성록,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관서별로 또 기록들을 엄청나게 남기고 있습니다. 조선은 그래서 기록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기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떨까요? 괴롭겠죠. 이 기록들을 모두 다 참고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참고할 수 있을까요? 참고하기 힘들지만 참고해야 되겠죠. 조선이 망해가는 나라였었고 망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긴 하지만 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왕조가 유지된 국가였습니다. 명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500년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5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을까요? 왕권과 신권이 정확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 균형을 맞추고 있었고 그 균형의 기반에는 이와 같은 기록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조선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조선의 기록물들은 그러면 우리만 필요로 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달리 그 효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윤복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월하 정인 달 아래에서 정분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남녀가 달 아래에서 등 하나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둘이 아무리 봐도 좀 여성분께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고 둘이 사귀는 것 같아. 아니면 썸 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 적극적이진 않네요. 손을 잡거나 뭐 이렇게 눈을 마주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서로 싫어하는 관계인가? 헤어지기 직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목 자체가 월하정인이니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뭔가 핑크빛 무드가 이제 막 나오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달이 하나 떠 있어요. 달. 달이 떠 있는데 보통은 이게 달이 이 모양으로는 안 떠 있는 거죠. 잘못 그렸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대와 그다음에 이 달 모양을 관련해서 천문학자들이 봤을 때 이건 월식이다. 이 달은 월식이 일어났을 때의 달 모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날씨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승정원 일기가 훨씬 더 자세하니까 승정원 일기를 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두 차례의 신윤복이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두 차례의 월식이 있었는데 84년하고 93년이라는 것이지. 근데 84년은
비가 내려서 서울에서는 발견이 안 됐고 월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20분밖에는 제가 동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서 중간에 말이 끊겼네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두 차례의 월식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793년 8월 21일은 맑아서 서울에서 월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신윤복이 살아있을 동안에 두 차례 월식이 있었는데 맑은 날 월식이 있었던 것은 두 번째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 여기에 보면은 이 글귀도 적어놨는데요. 월, 침침, 야삼경이라는 건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시간도 딱 맞아. 월식이 있었던 시기. 네. 삼경이 11시에서 1시 사이네요. 2시에서 4시가 아니라 지금 보면 11시 50분 막 보니까 제가 틀렸네요. 문과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야삼경에 두 사람의 심사, 두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일은 두 사람만이 알 뿐이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지 썸 타는 건지는 두 사람만이 알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신윤복이 적어놨네요. 그런데 이 달 모양이 딱 월식이 있었던 그때 모양과 똑같다라는 것이지.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을까? 1793년 8월 20일 날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려졌다는 것을 승정원 일기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승정원 일기가 없었더라면 확인할 수 있었을까?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씨에 민감을 했을까? 일기의 기본 아닙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일기를 써보셨겠지만 요즘은 안 쓰죠. 그죠? 날씨는 기본적으로 적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일기가 밀리잖아요. 방학 숙제로. 근데 날씨는 알아야 되겠고 기상청에 전화하는 게 일이었는데 저는 전화를 안 했어요. 굳이 그냥 대강 했지. 그냥 혼나고 말았지. 예, 아무튼 날짜 적는 게 일이었을까? 그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기록을 하는 목표가 뭐라 그랬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하늘에서 이상한 기상 재해가 일어나면 이건 하늘이 왕에게 벌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2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하늘도 우르릉 쾅쾅. 하늘 우르릉 쾅쾅 하면 누군가 잘못했다는 뜻이 그 누군가는 나까지 포함되나? 아니에요. 왕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믿었어 그렇게. 그래서 재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 왜? 신하들이. 신하들이 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왕은 기분 나쁘겠지. 야 오늘 추웠는데 나 때문이야? 나만 불편해? 예 맞아요. 임금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반찬수 줄이고 옷 화려한 것은 못 입게 하고 기타 등등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왕은 알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누가 말한 거니까 동양 고전에서 이렇게 제1론이 이론적으로 마련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국의 기상 기록과 천문 관측 관상감 정권의 그 왕조에서 힘이 제일 셌습니다. 국가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남긴 기록물들이 이렇게 제의고 특별한 제의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렇게 기록물들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월식이나 일식이 나타나게 되면 햇무늬, 달무늬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기록물을 남겨놨던 것이죠. 누군가가 잘못했다? 왕이 잘못했다. 왕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된다? 반찬수 줄인다든지 왕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 된다라고 신하들이 주장할 수 있었던 뭐죠?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괴로웠겠죠?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기회였겠죠. 그래서 치국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비의 양을 재는 게 그리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겠죠.
비해양 세숫대 하나 놓으면 되잖아. 치우기는 뭐죠? 그릇에다가 센치만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왜 그걸 그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비의 양을 재지 못했을까요? 왕의 앞에다가 딱하니 갖다 놓고 비가 이만큼 왔어요. 왕이 경계해야 되겠네요. 라고 왕권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신하들의 권한이 커졌던 시기가 세종대였겠죠.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치국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들을 읽을 때 그 내면에 있는 이론들 그리고 이 내면에 있는 로직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밖에 기록물들이 국가에서 남긴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남긴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록물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기록물을 남김으로써 나도 국가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 중요한 일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 손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개인 일기에도 국가 기록 못지않게 다양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흡영이라는 것은요, 서울에 거주했었던 개인의 일기인데요. 이 사람은 그 높은 관직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일기에 보니까 국가 기록에는 나와 있긴 하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요즘 과거를 보는데 드는 비용이 걸핏하면 1,000푼이 되는 경우, 당시에 쌀의 한 가마의 값이 1,000푼이면 100량 정도인데 5량 정도였었거든요. 다만을 비쌀 때는 한 10량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쌀 100가마 내지 200가마 드는 비용이 과거 응시하는 데 든다라는 거야. 야, 오늘날 과거란 돈잔치가 아니겠는가라고 개인 일기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놨어. 이분은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랬나요? 못 올라갔다 그랬나요? 못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예 없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겠지. 옛날 선왕 영조 때 대궐에서 과거를 시행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선비의 두 권을 쓴 자들이 물밀듯 달려갔다. 왜? 응시자가 너무 많으니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햇볕 안 드는 자리 혹은 부정행위를 하기에 편리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 일정 시간에 열거든요.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궁궐의 노비들, 하예들이 그들을 비웃으며 이게 도깨비지 무슨 선비냐. 시귀 비유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야 이게 도깨비지 이게 귀신이지 유생들이냐 선비냐 라고 비웃었다라고 하네요. 그 당시의 모습을 개인 기록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778년은 1776년인가요? 정조 즉위년이 그러니까 이제 정조 2년이겠네요. 그 당시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이전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전에는 서울이나 영남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합격자들이 원주 요즘도 그렇게 주목받는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시 예비시험입니다. 생원진사과라고 합니다. 생원진사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사마방목이라고 하는 합격자 리스트에 보면 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에 과거 시험 합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고문서들, 낱장의 문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만날 때에는 박물관에서 고문서도 몇 장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고문서는 낱장을 통해서 남겨진 개인이 발행한 문서들인데 이 문서를 통해서도 조선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국가 기록에는 안 나오는 개인 간의 다툼들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낱장의 문서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경상대 도서관은 이 고문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온 문서는 뭐냐면요.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는 노비가 생고라고 하는 노비가 자신의 억울함을
수령님에게 즉 사또에게 호소한 문서입니다. 소지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소지이고 그 내용을 보고 수령님이 이제 판결을 내려준 게 이 왼편 아래에 있는 좀 크게 쓴 글씨가 이 수령님의 판결입니다. 중간에 위조 못하도록 도장을 홀수로 찍습니다. 세 군데 찍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김, 과천땡, 노, 생길이네요. 생길이, 고길이가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생길이. 김과천땡, 김생길이라는 그러니까 노비도 성이 있었나? 그냥 갖다 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김이고 이름이 생길인데 노비라고 자기를 밝혔어요.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지만 얘가 직접 썼을 수도 있단 말이지. 당시에 조선 말고 다른 나라에서 해당 시기에 문자 해득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 서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자 해득률을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1%가 채 안 됩니다. 0.2%, 0, 많아야 0.68 제일 높죠. 네덜란드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비가 이렇게 소지를 올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이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식자율, 문맹률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고 연구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뭘로? 고문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어떻게 연구할까? 자료를 보고 연구합니다. 그 자료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이 발행한 기록까지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선시대를 기록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예비 개척인으로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박물관에는 어떤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1월 달에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월 달에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